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삶의 질이겠죠. 삶의 질이 어떤가에 따라서 전염병을 이겨내는 힘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요컨대 전염병을 인간들이 이제 많이 극복하게 됐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의학의 역할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게 다는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는 의학의 역할보다는 의학 외의 여러 가지 요인들. 지금 얘기한 의식주, 식주의, 특히 식생활, 영양 상태가 개선이 된 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는 병원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핵균이 있어야지만 결핵이 생기죠. 그렇죠? 결핵균이 없으면은 결핵이 생기지 않죠. 자, 증상으로 보면은 감기하고 뭐 결핵하고 비슷한 것들도 있죠.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뭐 폐렴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감기와 폐렴과 결핵은 전혀 다른 별개의 병입니다. 그리고 각각을 일으키는 또 별개의 병원체가 존재하는 거죠. 결핵균만이 결핵을 일으킬 수 있지 폐렴균이 결핵도 일으키고 폐렴도 일으키는 거 결코 아니죠. 감기 바이러스가 있어야지만 감기에 걸리죠. 날씨가 춥다고 해서 감기에 걸린 거 아니에요. 날씨가 추우면은 감기 바이러스가 침입하기가 쉽고 또 거기에 저항하는 힘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은 감기 바이러스가 없으면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그냥 추워서 감기에 걸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감기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균병인론 또는 세균학이 발전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요컨대는 병원체가 병을 일으키지만은 그 병원체에 침입을 받는 숙주의 상태가 어떤가? 우리 인간이란 숙주의 상태가 어떤가? 숙주가 인간이 견뎌낼 힘이 있으면은 병원체가 침입을 하더라도 병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걸리더라도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죠. 독감이 아주 성행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독감에 걸리지 않죠. 아마 독감 바이러스에 다 감염은 될 겁니다. 침입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잖아요. 병원체만이 아니라 숙주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고 그 병원체와 숙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중요하죠.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세균학설이 등장하고 세균병인론이 등장했을 때에는 주로 병원체만 생각했습니다. 병원체 이코르 질병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좀 구체적인 그 표를 통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영국의 자료인데요. 185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한 100년에 걸쳐서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들. 그 인구수는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보통 이런 거를 표현할 때는 인구 10만 명당 또는 인구 1000명당 사망자가 얼마다 또는 환자 수가 얼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는 인구 10만 명당 결핵 사망자를 나타냈습니다. 자, 1850년대에는 1년 동안에 결핵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10만 명당 300명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감소를 하는데요. 결핵균이 발견된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1882년입니다.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법이 등장한 게 1890년이고 그 이후로 몇 가지 치료법이 나왔다는 얘기는 했었죠. 하지만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효과적인 치료약은 항결핵제. 1946년에 처음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 1946년까지 사이에는 그렇게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란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점점 감소하죠. 그런데 전쟁 때 보면은 이 사이에 크게 두 차례 큰 전쟁이 있었죠. 세계대전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는데 이 1차 대전, 2차 대전 시기에는 그 감소하는 게 멈추고 오히려 조금 증가하죠.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때 영국에서는 직접 전투가 벌어지지는 않았죠. 영국이 직접 침략을 받지는 않았죠. 아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실제 그 전쟁터였던 나라에서는 이거보다 오히려 그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영국의 데이터니까 그래요. 의학의 힘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항결핵제인데 이 결핵제가 나올 때는 이미 한 6분의 1 혹은 그 이하로 사망자가 줄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도 의학의 역할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건 아니란 말이죠. 이번에는 미국의 어린이들 영유아에서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그런 그래프를 보고 있죠. 이건 1900년대 초부터 1960년 무렵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결핵약이 개발되기 이전에도 이미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흠뻑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장티푸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병에서도 이런 양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염병을 퇴치하고 극복한 데에는 의학의 힘뿐만 아니라 의학 외의 여러 가지 요인들, 그중에서 특히 영양 상태가 개선되는 것, 그것이 크게 중요한 작용을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나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선진국하고 후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것도 비슷한 이런 데이터인데 이거는 브라질 데이터입니다. 조금 전에 영국과 미국과 달리 1945년경까지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죠. 처음에 1900년대 초반에는 조금 감소한 것 같지만 그 이후에 별 변화 없이 지속 유지가 되다가 1946년 무렵에 결핵약이 나오고서 크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양상이 달라요. 선진국에서는 결핵약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생활 상태가 개선이 되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식생활이 개선이 되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감소한 게 중요한 것인데 반해서 후진국에서는 그런 생활 상태가 개선되는 게 좀 더 늦고 거기에 결핵약의 어떤 작용까지도 겹쳐서 나타난 걸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전염병을 극복하게 된 데에는 무슨 결핵약이나 항생제를 또 올리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게 작용을 했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